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과 미디어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구글, 삼성, LG, 네이버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음성 인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기술은 미디어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널리즘에서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공지능은 뉴스 생산과 독자 관리가 가능한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사례입니다. 애플은 시리라는 것을 선보였죠. 2011년 10월 애플은 아이폰 4와 함께 시리를 선보였습니다. 시리는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개인 비서 프로그램입니다. 질문에 답변하고 사랑해라고 말하면 부끄러워라고 말할 정도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휴대폰 이용자의 사랑 고백 같은 감성적인 자극에 대응하는 시리가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시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더니 부끄럽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이란 걸 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회자된 바 있습니다. 시리의 한국어 서비스는 2012년 6월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계인 iOS 6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만 알았던 시리가 한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광통어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한국 사용자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지? 라고 묻자 시리는 아닐거려? 라고 대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아닐거려가 아니라 아니야 라고 말하자 시리는 아니라면 아니죠 라고 답했고, 사용자가 그래 그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자 시리가 예 라고 응답한 것이 전해져 오랫동안 누리꾼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구글도 인공지능 비서를 오랫동안 계속 개발해 오고 있죠. 사실 스마트폰은 크게 구글에서 개발한 스마트 디바이스 운영체제인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은 iOS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제공을 하고 있죠. 크게 이거 말고도 좀 있긴 하지만 크게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운영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스마트폰이 구글과 애플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플의 iOS는 애플의 아이폰과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구글 회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구글과 애플에서 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애플은 아이튠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그런 걸 통해서 수수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스마트폰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자신들의 생태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2년도 7월에 시작이 됐는데 이 서비스는 2013년도 4월에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iOS용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구글 나오는 자연 언어 사용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질문에 답하고 공고하며 웹서비스 집합에 요청을 위임함으로써 동작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쿼리에 대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구글 나우는 사용자의 검색 습관을 기반으로 그들이 원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구글은 그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인지를 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구글의 뭐 유튜브라든가 구글 검색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사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유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광고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만 그런 것들은 그 사용자의 관심을 뜻하고요. 그 관심과 매칭이 된다면 광고가 그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와 이메일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제공하는 그 수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 매체로서 그들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나우가 카드 형태의 정보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나우는 지메일 계정과 위치와 검색, 히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수행하는 반복 동작을 인식한 다음에 카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7월부터 OK 구글 이란 이름으로 사용화됐습니다. 이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같은 음성 인식 기반의 개인 비서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NTT 도코모도 샤베 테콘 쉐루라고 하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런 그 인공지능 음성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어디까지 경쟁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음성 비서 서비스 빅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죠. 전체 인구 대비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제5세대 이동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공지능 음성 비서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스마트 TV에 구글의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2월에 공개한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탑재해서 음성인식 서비스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인 바 있고 이미지 인식과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여서 이목을 집중시킨 바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현대나 기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선도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삼성전자가 이런 음성비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국내의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음성 비서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아주 핵심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자동차뿐 아니라 버스라든가 기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그 운행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장착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래의 자동차나 이동 수송 수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그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다시 빅스비 얘기로 들어오면 빅스비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플랫폼입니다. 2017년 3월에 공개되었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8에 탑재된 인공지능 가상 비서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시리 개발진들이 창업한 비브랩스와 삼성 내부의 자사 기술을 융합하여서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빅스비는 지능형 검색 엔진인 울프럼 알파를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딥러닝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빅스비는 따라서 비즈니스, 여가, 생활 관련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빅스비는 갤럭시 8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빅스비를 202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에 탑재해 가정용 사물 인터넷인 스마트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에서 꽤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는 LG를 들 수가 있습니다. LG는 지금 삼성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LG가 삼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LG의 싱큐라고, LG 싱큐 허브, LG 싱큐가 LG전자의 인공지능 브랜드입니다. 싱큐는 LG전자의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롯해서 다양한 외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집안의 스마트폰 가전의 상태를 LG 싱큐 허브 스스로 알아서 대화로 제어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싱큐 허브를 비롯해서 LG 휘센 에어컨, LG 올레드 TV 등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사물인터넷 가전기기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출시한 휘센 싱큐 에어컨은 교감형 인공지능 기술로서 인공지능이 주변 환경과 고객을 스스로 학습하여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물론이고 실내 실외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생활 환경과 고객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서 적절하게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사용자가 묻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운전 모드를 변경하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이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들은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사실 우리가 세탁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리 어댑터 수준의 그 전자제품 사용자들이 아니라면 그 기능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만으로서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가전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고 그리고 음성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그러한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는 요소죠. 글로벌 차원에서 가전제품이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과 LG에서 가전제품을 지속적으로 성공시켜 나가고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한 상품인데 이러한 올드한 상품이지만 사실 가정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죠. 이러한 필수 상품이고 그 다음에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첨단 제품을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경우도 첨단 제품으로서 과거에 단순히 기계적인 제품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함으로써 그 안에 첨단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옷에 따라서 빨래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세척해 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함으로써 이러한 그 세탁기가 과거의 어떤 올드한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첨단 가전제품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굉장히 강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기술과 경제에 있어서의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 아직은 높은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그러한 제조업 기술과 생산 기반이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우리나라 삼성과 LG에 되게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가 되게 많이 활용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5월에 일본 메신저 자회사인 라인과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네이버 클로바를 탑재한 앱 클로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귀여운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간편하게 시도할 수 있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인 프렌즈를 출시하였습니다. 네이버 클로바가 탑재한 제품들은 검색 기능, 날씨 정보, 음악 추천, 재생, 번역, 영어 프리토킹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성우의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읽어줄 수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글을 읽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주어진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재생해 주어 음성 안내 시스템, 뉴스 책 읽기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네이버 클로바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중요시 살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웹 기반의 콘솔을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형태로 지원하는 API를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능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네이버는 클로바 앱과 클로바가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서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직은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기술이 좀 먼 기술 같지만 차근차근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어컨, 그 다음에 난방, 집안에서의 난방, 그리고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세탁기, 이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충분히 많이 활용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음성인식 기술과 결합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실현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2년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난방과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굳이 사용할까 싶었는데 사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밖이 굉장히 더운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거나 또는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미리 난방을 해서 좀 이렇게 집안을 데펴놓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집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음성을 통해서 상호작용 된다라는 것, 통제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독자의 체류 시간, 그러니까 독자가 웹사이트에서 그 뉴스 사이트를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재방문하는 비율, 그 다음에 기사의 완독률, 공유 정도, 접속 기기의 종류,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오판을 개발하여서 뉴스 배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스테드는 독자의 성별을 100% 알아맞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개인화된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도 최근 새로운 버전의 독자 분석 프로그램인 케어봇의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AI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댓글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인 모드봇을 출시하였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댓글을 자동적으로 필터링해서 실시간에 모니터링하여서 정책에 대해 댓글을 승인하고 삭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움직임을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점차적으로 그 독자들은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 방문해서 뉴스를 사용하는 습관들이 많이 없어졌죠. 사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읽고 그 뉴스를 통해서 언론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장 검색 쪽에서 광고가 실리게 되죠. 그렇게 되지 언론사는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는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뉴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구독률이라든가 트래픽을 활용해서 광고를 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언론사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방문한 독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기사를 어느 정도 읽는지,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접속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그들을 위해서 맞춤한 기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사람이 매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 뉴스 아카이브에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뉴스가 있을 텐데 거기에 다는 댓글들을 모두 다 사람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 댓글에도 스팸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적으로 검색하여서 잘못된 것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과 대화하는 가상의 로봇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인간과 대화하고 학습하고 이러한 가상의 로봇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챗봇은 최신 뉴스, 추천 뉴스를 보여준다거나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크런치 등이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통해서 챗봇을 도입하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챗봇은 채팅 로봇의 준말이고, 여기서 로봇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장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장치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팅 로봇은 꽤나 효과적이어서 실제로 독자들에게 실제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독자가 묻는 것을 대답해서 찾아주기도 하는 기술이죠. 이것은 미디어에서뿐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그리고 포털 사이트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놀랄만한 것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실이죠. 국내에 이 뉴스 신문사에서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이 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뉴스를 기사를 만들어낼까요? 인공지능은 전 세계 또는 국내에 뉴스를 다 뒤져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키워드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기사들을 작성해내서 실제로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조회수가 높은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AP가 오토메이트 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 생산 기술을 도입했거나, 또는 워싱턴 포스트가 인공지능 로봇 헬리오그래프를 사용해서 기사를 작성했거나,
뭐 이러한 사례들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라든가 로이터 같은 이러한 세계의 굉장히 유명한 미 언론사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를 개발하는 기술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빅스비는 우리 사실 삼성전자 개발한 음성인식 플랫폼이고 2017년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LG와 LG 허브와 그 다음에 네이버 클로버, LG 싱크 허브와 네이버 클로버 등도 계속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과 아마존, 구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 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실 경쟁을 계속 해나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과 산업에 있어서 매우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런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